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 요새 뭐 이렇게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만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이죠. 이 행정과 대비되는 것은 이제 입법, 사법이죠. 이 사법, 재판할 때 사법, 이 사법이란 말이죠. 입법, 사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행정과 관련된 법이죠. 행정과 관련된 법이란 말이죠. 행정 작용, 조직, 구제와 관련된 법이 이게 행정법인데, 그럼 이 입법 작용이 있고, 사법 작용이 있고, 행정 작용이 있단 말이죠. 국가 작용 중에는 행정, 입법, 사법 작용. 얘는 일반 추상적인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의 특징은 일반 추상적이다. 이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요. 뭔가를 뭐 이해하기 위해서라든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좋은 도구죠. 일반 추상적이다. 일반 추상. 일반적이라는 게 뭐냐? 사람 기준으로 불특정이다. 불특정. 불특정. 특정이 안 된다 이겠죠. 사건 기준으로 불특정이다. 이걸 추상적이라고. 네? 그래서 일반 추상적인 것이 법이에요. 입법 작용이라는 건 일반 추상적인 법을 제정하는 작용이죠. 법의 핵심이 뭐예요? 일반 추상적이다. 예를 들면 형법이다. 뭐 살인죄다. 그럼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불특정 다수죠. 김철수, 황랑기, 대통령, 여러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사건이냐? 뭐 광주, 부산, 대구, 어제, 오늘, 내일 법이 폐지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단 말이죠. 불특정 사건에 적용될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법의 특징이라고 하지. 일반 추상적이다.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법을 우리가 집행하고 이제 적용해서 재판하게 되죠. 이거는 구체적이라고 하죠. 구체적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작용의 핵심은 구체적이죠. 특정 사건과 관련된 거죠. 특정 사건. 물론 이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별과 이제 일반이 대립되는 단어에 추상과 구체가 대립되는 단어고, 개별적 구체적일 수도 있고 일반 구체적일 수도 있어요. 일반 구체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득세법이다. 그러면 일반 추상적인 거죠.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소득이 있는 사람, 불특정 다수죠. 몇 년도? 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2018, 19, 20, 21, 22 연도 소득에 다 적용되죠. 법은 그래서 일반 추상적이죠. 근데 2019년 소득에 대해서 3천만 원 과세처분. 특정 사건이란 말이에요. 2019년 소득. 누구에 대해? 황남기. 황남기 2019년 1억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세금 내라. 이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별적이라고 하죠. 개별적. 특정인이죠. 특정인. 황남기 씨 2019년 소득에 대해서 3천만 원 세금을 납부하시오. 라고 과세처분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개별적이라고 하죠. 개별적. 구체적이란 말. 2019년 소득이죠. 2020년 소득도 2021년 소득도 있을 예정이지만 2020년, 21년 소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2019년 소득에 대해서만 3천만 원 과세처분이죠. 그래서 구체적이라고 하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죠. 뭐는 행정은 물론 일반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데스노트라는 만화책이 있다. 이 만화책은 청소년에게 배포, 판매 금지. 배포 금지.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누구한테 적용돼요? 불특정 다수한테 적용된단 말이죠. 만화방 주인들, 서점 주인들, 뭐 S24시, 예? 이런 책을 판매하는 모든 업자한테 적용되죠. 불특정 다수한테 적용되죠. 근데 사건적으로는 특정이죠. 데스노트라는 만화책이죠. 만화책. 특정 사건이죠. 그래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일 수도 있죠. 하여간 뭐 행정은 구체적일 수도 있고 개별 구체적일 수도 있죠. 하여간 구체적이어야 되죠. 근데 재판이라는 것도 황랑길에 사형에 처한다.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우 개별적 구체적이죠. 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해야지 뭐 국민을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죠. 개별적이죠. 어떤 사건 관련되겠죠. 어떤 살인사건, 어떤 범죄와 관련돼서 개별적 구체적이죠.
그래서 입법과 이제 차이가 있죠. 입법은 일반 추상적이다. 일반 추상적인 법을 제정하는 작용을 입법작용이라고 하죠. 행정은요, 그죠? 법 밑에서 법을 전제로 해서 법을 집행 적용하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또는 일반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가리켜서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사법작용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법을 적용해서 이제 법을 확인하는 작용이죠. 개별 구체적으로. 다만 N은 적극적 능동적이라고 하죠. 이거는 소극적 수동적이라는 데에서 차이는 있죠. 구체적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한 유사점을 갖지만 행정은 적극적 능동적이죠. 사법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란 말이죠. 그는 적극적으로 공공무기를 실현하죠. 적극적으로 국가 목적을 실현하죠.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요새 뭐 코로나 사태가 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죠. 그죠? 저 검진을 해라라고 명령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하면 처벌하겠다라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이죠. 저 뭐 코로나 그 검사 받고 싶어요. 이러지 않아도 너 검사 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너 자가격리 해라. 너 언제까지 검사 맡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능동적으로. 근데 재판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 유지지 새로운 걸 추가하면 안 된단 말이죠. 기존의 질서 유지고 수동적이죠. 소가 제기돼야만 움직이죠.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만 법원이 움직이는 거지 그 전에 법원이 재판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여기는 뭐 가만히 있어 능동적으로 군대 가라. 세금 내라. 그 다음에 검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죠. 능동적이죠. 능동적이죠. 여기는 이제 국민들이 먼저 소를 제기하든지 해야만 움직이죠. 수동적이죠. 여기는 국민이 가만히 있어도 군대 가라고 그러죠. 세금 내라고 그러죠. 뭐 하라고 그러죠. 자가격리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한다. 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죠. 행정과 사법의 차이점. 행정과 사법의 차이점이죠. 이건 꼭 기억하시고 법은 뭐다? 일반 추상적이다. 머릿속에 바뀌어야 돼요. 법은 일반 추상적이다. 행정자격은 일반 추상적이진 않다. 최소한. 구체적이다. 사법도 구체적이다. 그래서 옛날에 뭐 29페이지 같이 뭐 구별하는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내요. 요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체한 분류, 내용한 분류, 목적한 분류 뭐 이런 것도 거의 안 내는데 국가 목적 행정, 사회 목적 행정이 뭔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행정법 강론 때문에 그래요. 강론을 위해서 국가 목적 행정, 사회 목적 행정 이런 거 구분해 보시고, 느낌은 있죠. 뭐 군사라든지, 그죠? 외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재판, 사법이든 재판, 재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 행정, 질서 행정, 그다음에 복리 행정 이런 것들은 사회 목적 행정이라고 하죠. 자, 이게 행정 작용과 입법 작용의 차이점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행정적, 입법적인 차이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기억을 해야 할 것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도 풀 수 있고 다른 것도 추가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뭐 모든 걸 암기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것들은 딱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행정법 35페이지입니다. 행정법. 행정에 관한 법이다. 뭐 그렇지. 행정에 관한 법이죠. 지금 말하는 행정작용 관련된 법이란 말이죠. 헌법과의 구별. 헌법은 입법행정, 사법작용을 다 다루죠. 그러니까 헌법은 세 가지죠.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에 관련 기본적인 법 규정이라면 행정법이라는 것은 이 중에 이걸 중심으로 하는 거죠. 행정. 차이점 있죠? 행정. 그 다음에 이거는 최고법이죠. 이거는 하위법이고, 이거는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하는 법이죠. 효력 순서와 적용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효력 순위에서는 애가 더 우위죠. 그래서 행정법이 헌법 위반되면 효력을 상실하거나 적용이 거부되죠. 그래서 이게 적용되겠죠. 이게 이제 서로 모순되면, 양립할 수 없다라면. 근데 양립할 수 있다라면, 이제 적용 순위에서는 이게 더 우선 적용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할 때, 빨간불일 때 안 건너가죠, 우리가. 그죠? 헌법에 따른 거예요, 행정법에 따른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따른 거죠, 그죠? 헌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빨간불일 때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뭐 빨간불일 때 스톱하시오. 이런 게 어디 있어? 뭐 교통법규를 잘 준수라는 조항이 어디서 헌법에 없지? 없죠? 여기는 있단 말이지, 그런 게.
도로교통법 등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헌법과 이제 일반적으로는 부합된다고 보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게 적용 순위는 이게 먼저다겠죠. 적용 순위는 행정법이 우선 적용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돼. 행정법에 따라. 그런데 이게 모순돼, 둘이. 모순돼, 이게 유연이야. 그러면 효력 순위는 이게 우선되죠. 그러면 효력이 상실되겠지, 얘는. 효력성이랑 적용 순위를 헷갈리면 안 돼요. 효력성이랑 적용 순위를 헷갈리면 안 된다. 뭐랑? 헌법이랑 행정법이랑. 행정법의 종류, 조직, 작용, 구제법이다. 조직법, 우리 이제 정보조직법을 떠올리면 알죠. 행정기관을 조직하는 법이죠. 작용법, 행정작용의 근거법이죠. 예를 들면 허가나 특허의 근거법을 말하죠. 허가나 특허, 행정지도. 요새 뭐 감염병 뭐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지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러면 저 감염병 예방법이다. 감염 예방법이다. 이런 것은 뭐예요? 작용법이. 거기에 따라서 자가격리 해라. 언제까지 검사 맡아라. 이렇게 명령하죠. 작용법이. 행정작용법. 구제법, 심판법, 소송법. 그래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이제 구제를 받게 소를 지게 한다든지 이런 거죠. 행정에는 공법이다, 국내법이다. 그다음 행정법의 성립, 대륙법규. 대륙법규와 이제 영미계가 있죠. 그래서 프랑스, 독일을 기준으로 한 대륙법규. 영미를 기준으로 한 말 그대로 영미법규. 대륙법규와 영미법규가 있는데 이 대륙법규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나눠요. 얘는 이런 구분이 없어. 이 단어 자체가 이게 쓰질 않아. 이런 단어가. 퍼블릭 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법이야. 이런 단어 자체가, 이렇게 쓰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 자체가. 얘네들이 이게 구분하니까 이제 이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공과 사가 이제 구분되죠. 네? 네? 근데 얘네 이 자체가 단어를 쓰면 원래 안 돼. 그죠?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 원래. 예?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거죠. 법이 하나인 거예요. 그죠? 얘는 공법, 사법이 구별이 안 된다. 그죠? 그럼 얘네들은 법원도 두 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따지면 행정법원, 이게 일반법원, 지방법원, 예? 일반법원, 이렇게 통상법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법원도. 공법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법원, 사법과 관련돼서는 일반법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통상법원, 하나의 법원이 일반적인 법원, 통상법원, 일반적인 법원, 일반법원이 그냥 다, 뭐 이런 분쟁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블랑코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분명해졌다라고 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담배 공사 차량에 치여가지고 다쳤어요. 그때 이쪽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죠. 관할법원에서 우리나라 행정법원에 해당하는 행정재판소 가서 재판받아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법적인 분쟁이 있고 사법적인 분쟁이 있구나. 법원도 서로 다르구나. 이런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여기는 그런 말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뭐 일반법, 특별법은 있겠죠. 이런 단어 자체가 이상한 거고 특별법, 일반법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도. 배상 관련된 일반법인 민법, 그다음에 특별법인 뭐 국가배상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는 민법, 국가배상법 이렇게 되는 거죠. 민법, 국가배상법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민법은 일반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특별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사법작용 과정에서 이 사법작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민법, 사법. 공법작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법인 국가배상법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대륙법규는. 찾지 말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영미법규와 대륙법규의 차이점이 이제 있다겠죠. 프랑스는 행정국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디 소속이냐의 문제지. 행정재판소가 행정부 소속이다 그러면 행정국가행위. 행정부 소속이면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이제 재판소가 행정부
문재인 대통령 미치면 시켜가면 뭐에 행정국가죠. 그게 아니면 사법국가. 이 사법할 이 사법은 이거예요. 이 사사로 사자가 아니라 사법국가형. 그래서 이 행정재판소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기관 소속일 때는 이런 경우는 사법국가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행정재판을 어디서 담당해? 행정부에서?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사법국가형이죠. 불완전한 사법국가형 이런 얘기 하는데 사법국가형. 자, 프랑스는 행정국가형이었다. 그렇죠? 행정국가형이다. 행정재판소 어디 소속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소속인 거야. 프랑스에 따지면 프랑스는. 그죠? 그래서 행정국가형이다. 법원에 대한 신뢰에서 불신이 얘기했어요. 불신이 깔려 있었겠죠. 그 다음에 독일 권력관계, 관리관계. 자, 이 단어도 이제 권력 관계, 국고관계, 사법관계 이래죠. 이 국고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의 창고. 국가의 창고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돈 가지고 있죠? 물건 사는 거야. 물건 사는 건 사법관계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볼펜 샀다. 이게 사법관계란 말이에요. 사법상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거죠. 볼펜 한 자루도. 사법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취득하게 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볼펜이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공무원들은 그럼 뭐 볼펜 없이 일하나? 볼펜 있겠죠? 마스크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국가의 창고에서 돈을 꺼내서 물건을 사는 거야. 사법상의 계약이죠. 그런 것들은. 사법상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국고작용. 여기에 따른 관계를, 법률관계를 국고관계 또는 사법관계, 이렇게 말이죠. 사법상 법률관계. 관계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권리무관계를 가리켜 관계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률관계, 권리무관계.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법상 법률관계와 공법적인 법률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그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죠. 그 다음에 권력관계. 군대가 세금 내. 명령적이란 말이죠. 명령적으로, 권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기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처벌하거나. 이런 게 따라오는 권력관계라고 하죠. 권력관계. 국가와 황랑의 관계. 세금 내. 이게 권력관계. 세금 내. 그러면, 황랑기와 국가는, 이때의 법률관계는 권력관계. 황랑기는 의무, 국가는 권리. 황랑기는 3천만 원을 납부할 의무, 국가는 3천만 원을 징수할 권리. 이게 법률관계예요. 근데 법률관계 유형 중에 뭐에? 공법적인 법률관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뭐로? 권력작용으로. 그래서 권력관계는 이제 공법관계 핵심이죠. 공법관계 핵심. 근데 국가가 황랑기로부터 물건을 산다. 내가 이제, 볼펜을 팔고 있는 사업자예요. 이럴 때 사법관계, 국고관계.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법이고 이건 사법이야. 이건 공법이고 이건 사법이다. 국가 작용 중에서, 국가가 하는 행위 중에서, 국가가 하는 작용 중에서 모든 게 다 공법작용인 건 아니고, 이런 거는 공법작용인데 이거는 사법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공법이 적용되고 사법이 적용돼. 그래서 행정법은 이게 일반 법원,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법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던 게 독일의 권력관계는 공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권력관계. 그럼 권력관계에 대비되는 단어로서 무슨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국고관계 또는 사법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관리관계가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3번에 2번은, 자,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끝난 다음에 국민 위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독일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2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구실구실한 것은 2차 세계까지. 독일은, 아름다운 게 뭐겠어요? 41페이지. 41페이지 아래쪽 가시면 국민들한테 유리한 게 아름다운 거지. 우리 국민들한테 바람직한 게 아름다운 게 제일 밑에. 그렇잖아요? 2차 세계 이유는 누구 위주로? 국민 위주로. 법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법 철학이든 법률의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바뀌거나 해석이 바뀌거나 하여간 판례가 바뀌거나 법 조항이 바뀌거나 이래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2차 세계 끝난 다음부터. 독일에서는.
최근 경영이 다 그거예요. 아래 표에서 41페이지 아래 표에서 최근 경영이 뭐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경영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영이 뭐예요? 국민 우위적으로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행정부위가 아니라 국민우위. 우리나라 생각하면 박정희나 전두환 때는 누구 우위예요? 관우위. 관이 우위였잖아. 관은 더 우위고 민은 천하고 이랬다 했잖아요. 관존민비 그래가지고 관은 존귀하고 민은 천하다. 뭐 이랬단 말이죠. 관우위 시대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죠? 뭐 공무원들은 좋았겠지만 국민들은 피곤했죠. 그래서 민주화가 되는 과정이 결국 뭐예요? 민우위죠. 그럼 국민들은 좀 편해지고 공무원들이 요새 머리 아프죠? 막 컴플레인도 많고 말해 그렇죠. 막 아유 그죠?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 들어봤죠, 공무원들? 그게 바뀌는 거죠. 그게 최근 경향이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불편해야지 국민들이 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7조 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아니겠죠. 여러분이 봉사자가 되겠다 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공무원 되면 안 돼. 내가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도 공무원 되면 자기 걸 잘 챙기고 국민 거나 남의 걸 잘 챙기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과는 안 먼 거야 이게. 여러분 면접할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왜 공무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돈도 많이 벌고요, 저 연금도 많이 타고요. 이렇게 말해요? 안 그렇죠? 이게 진짜 그 여러분 마음이 돼야 돼. 진짜 면접할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진짜 여러분 평생 가져가야 할 마음이다. 면접할 때만 써먹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평생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진짜 살아야 돼. 진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야 이제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사람인 거야. 근데 국민들은 피곤하죠. 국민들은 유리하죠. 편하고 공무원들은 피곤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여야지. 이게 자꾸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면 안 돼. 자꾸 공무원들이 요새 보면, 국민들이, 민원인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공무원이 존립무위인 거예요. 그래서 월급 주고, 비상사태 대비시키는 거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공무원이 많이 뽑느냐, 그래서 공무원을 많이 뽑냐, 욕하고 이랬죠. 많이 뽑아야겠어요? 뽑아야 돼요. 이번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 놀아도 준비를 시켜놔야 돼요. 갑자기 이걸 지금 뽑아가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대비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 숫자는 약간 여유가 있어야 돼, 내가 봐도요. 왜냐하면 약간 군대도 마찬가지지, 군대 전쟁 대비지, 전쟁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난 다음에? 한 적이 없죠. 그래서 군대를 필요하다고 해요,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필요하다고 그러죠. 군대 없애자고 해요? 전쟁도 안 하고 하는데 무슨 예산에 40조나 쓰고 말이에요. 미친놈들 말이에요. 그렇죠? 비행기는 뭐하러 필요해. 그렇죠? 써먹지도 않는 비행기.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 구청에서 갔더니 동사무소 놀고 있고 말이에요. 군청에 가니까 놀고 있고 말이에요. 잡담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렇죠? 인터넷 올려가지고 말이에요. 공무원들 잘라라. 필요 없다. 뽑지 마라. 코로나 사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일을 하겠어요? 참 단견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단견인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사태 때문에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게 뽑자고 자한당은 맨날 그런 얘기 해왔지만 지금 적게 뽑았을 때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일이 많아서 내가 공무원들 물어보면 다 어제 출근했대요. 일요일날 다 출근했다고 그래요. 꽤 많은 공무원들이 어제도 출근했어요. 누가 출근하겠어요? 국민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공무원이 출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서로 교대로 출근도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필요하죠. 이게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보장도 해주고 퇴직금도 보장해주고 대신 여러분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약속해서 서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무원과 국가와 공무원 관계도 법률관계, 공법상 법률관계. 그 중에서 특별 권력 관계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단어 쓰긴 하죠. 권력 관계 중에도 특별한 권력 관계라고. 권력 관계 일종이지. 특별한 권력 관계죠. 국민의보다 더 많은 명령과 지시를 할 수가 있다. 더 많은 복종을 할 필요가 있다. 일요일날 나와. 그럼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나와야지.
뭐 사장이 나와 그러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일요일에 꼭 나와야 돼 회사 직원이. 그건 아니지, 그렇지. 하여간 그렇다 하겠죠. 자, 2차 세계 이유는 국민 위주로 바뀌었다. 이게 머릿속으로 자꾸 넣어야 돼요. 응? 당연한 거죠. 독일은 사법국가로 바뀌었어요. 독일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그 행정재판을 독립적인 법원에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독일 영향을 받아서 행정국가형에서 좀 탈피했죠. 근데 불안전하다고 하죠. 프랑스 표 보시면 38페이지 판례 중심, 독일은 법 중심. 그럼 어떤 게 구체적이에요? 프랑스죠. 왜? 아까 했잖아. 법 중심인 독일은 뭐라고? 일반 추상적. 일반 추상적. 법은 뭐예요? 일반 추상적. 사법작용은, 재판작용은 구체적. 그 프랑스는 뭐 중심으로? 판례 중심. 아까 블랑코 사건이라는 게 판례 중심인 판례인 거예요. 블랑코 사건이 판례 아니? 응? 그 사건에서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사건에서 행정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전했단 말이죠. 행정법의 적용 범위 프랑스가 좀 더 넓다. 왜? 아까 담배공사 사건이요. 사실은 권력적이진 않걸요. 여러분들 그 정관장 알죠? 정관장. 인상공사 거죠. 인상공사. 근데 그 우리가 그 홍삼 살 때 정관장 걸 사야 돼? 그렇진 않지. 그렇죠. 비권력적인 거야. 우리 뭐 저 삼성전자냐 LG전자냐 선택하듯이 정관장이냐 다른 뭐 한삼인이냐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 비권력적이죠. 인상공사가. 이건 담배공사 사건이었는데 담배공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권력적으로 뭐 차량을 운행하거나 뭐 권력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이러진 않걸랑. 약간 비권력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건이 담배공사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때 차량 운행하는 과정에 사고 생겼을 때 문제였는데 그래서 약간 비권력적 작용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가? 공법의 적용이. 공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독일은 국고관계, 사법관계에서만 사법이 적용되고 권력관계는 이제 공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비권력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하죠. 약간 애매한 면이 있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게 관리관계라는데 관리관계는 공법으로 분류하면서 사법을 적용하죠. 독일에서. 사실 일본 이론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관리작용으로 볼 수 있는 비권력적 작용과 관련해서 저 공법을 적용했다. 어디에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프랑스가 적용 범위가 넓다. 뭐보다? 독일보다. 그 다음에 영미계. 자, 영미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공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행정법이 뭐냐? 행정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특별법이다. 국가배상법은 뭐냐?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공법이 아니라 이게 다 쓰는 능이 이 자체가 이상한 거야. 사실은 능이란 말 쓰시다 말아야 돼. 그냥 한 법이야. 그냥 이런 말이 없어야 돼. 그냥 앞에 공사가 없고 그냥 법만 있는 거예요. 다만 뭐는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법이 있는 거고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법이 민법이 있는 거고 특별한 영역에서의 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법인 국가배상법이 따로 있는 거지. 이게 일반법이고 이게 특별법이고 이건 일반법이고 특별법이고 그 관계는 있지만 공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1번 보통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은 행정법 성립과 관계가 좀 멀었다. 별로 안 좋아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국가 우월적인 냄새가 좀 풍긴단 말이에요. 권력적이다. 누가 권력적이라는 거예요? 황랑기가 국가에 대해서? 아니죠. 국가와 황랑기에 대해서 권력적이라는 거지. 그럼 이게 대등하지 않아요. 국가 황랑기 관계가. 좀 대등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주체 우월성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국가의 우월성, 행정주 우월성. 근데 여기는 법 앞의 평등이 중시되는 나라란 말이죠. 영국은 법 앞의 평등. 뭐 국가라고 해서 개인보다 더 우월하냐? 그렇지 않다. 명령하지 마라, 국민한테. 국민한테 명령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뭐 영국 역사 이런 거 읽어보면 걔네 전쟁할 때 항상 뭐예요? 돈을 빌리죠. 그렇죠. 상인들이라든지 부르주아라도 돈을 빌려요. 세금으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그거 가지고 전비로 충당하고 이런단 말이죠. 뭐 세금 내 이런 말도 못하는 거겠죠. 매우 계약에 따라 세금도 내는 거야. 그래서 계약에 따라 세금 내서 그로 되는 거지. 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추가적인 세금 때리고 이러잖아. 계약이 없는 얘기인데 왜 갑자기 사회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계약이 없는 내용을 왜 자꾸 세금 내라는 거야, 그렇죠?
예? 이다 보니까 돈을 빌려 쓰고 이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락에서 우월적이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이 다를 필요 없다. 권력적인 관계 이런 게 안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공법, 그 중에 핵심의 행정법의 발전이 대륙법계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는데 영미계에서는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뭐 때문에? 법 앞에 평등. 그 다음에 국가든 개인이든 산이든 똑같은 법이 적용돼야 한다. 동일한 법이 적용돼야 한다. 라는 법 앞에 평등 정신. 보통법이 지배해야 된다. 판례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내용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2번 복지국가 요청에 따라서 행정법이 좀 발전해왔다. 3번 동그라미 절차법 중심으로. 실제법이 아니라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절차법은 영미계예요. 원래. 적법 절차라든지 영장, 적부심사 이런 거 다 영미계에서 발전되어 왔죠. 헌법에서 그러잖아요. 이거 적법 절차. 독일 헌법이 규정되어 있다. X란 말이죠. 독일 헌법이 없어요. 대륙법계 없어. 미국의 1791년 헌법이 처음 들어오죠. 하긴 영미계에서 절차법이 발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법이 아니라 대립되는 단어 실제법. 4번 우측 법의 지배가 부정된 게 아니라 수정된 거다. 뭐에 행정법이 도입되긴 했지만 수정된 거다. 뭐 공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부정된 건 아니지. 공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특별법으로만 들어온 거지. 뭐가 국가비상법 예를 들면 공법 여기처럼 공법, 사법 이래서 공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특별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지배라든지 보통법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약간 수정된 건 하죠. 수정된 건 맞지만 법의 지배랑 위헌범 심판이랑 그렇죠 관계가 있다. 위헌범 심판이 어디서 최초로 성립하느냐? 미국이죠. 마버리 사건을 통해서 1803년에 처음 성립하죠. 영미계 통해서 성립한 거예요. 원래 위헌범 심판이 영국 영향을 받은 미국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위헌범 심판과 관계가 있다. 뭐랑? 법의 지배랑. 그래서 형적 법치주의랑 거리가 좀 있는 거야. 형식 법치주의랑은 위헌범 심판이 거리가 멀어요. 형적 법치가 뭐야? 법률이 정의롭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재판하고 법에 따라 집행해라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인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부정의한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형적 법치주의 문제란 말이죠. 실적 법치주의는 법률령이 정당해야 한단 말이죠. 법률령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확보하는 수단이 뭐예요? 위헌범 심판이죠. 위헌범 심판이 법의 내용의 정당성의 확보죠. 법의 지배랑 위헌범 심판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친하죠. 친하다 오히려. 영미계랑 친하다. 위헌범 심판이. 그 다음에 아까 행정법의 지위 정도만 잘 체크하세요. 영미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렵게. 그러면 얘는 공사법이 구별되죠. 얘는 공사법이 구별이 없죠. 이게 법이 하나만 있다면 법. 영미계는. 그러면 사법의 공법의 적용 문제는 어느 법계에서 논란이 있다. 어느 법계에서 영미계냐, 대륙법계냐. 어느 법계에서 논란이 있다. 또 논의된다. 응? 어느 법계겠어요? 대륙법계, 영미계. 응? 대륙법계에서 이게 논의가 있는 거예요. 대륙법계에서 논의가 있게 된다라는 것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사법의 공법의 적용 문제. 여기는 원래 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적용되는 거지 뭘. 굳이 뭐 적용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는 법이 다르잖아. 공법이 있고 사법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법이 공법이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의 공법의 적용 문제는 대륙법계에서 논의된다. 영미계가 아니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나라에서 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197페이지 아래쪽 제일 밑에 197페이지 행정법 규정의 흥결과 보충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뒤에 가보세요. 사법 규정의 유추 적용. 어디에? 공법관계. 그래서 이 법이 지금 충분하지 않단 말이죠. 법이 없어.
어떤 법률 관계에 적용될 만한 법이 존재하지 않아. 법이 없어. 그때 사법에는 유사조항이 있어. 사법에는 유사조항이 있어. 이 유사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가 지금 여기에 대한 논의예요. 198페이지 제일 위에. 198. 근데 어느 나라에서 논의되는 거예요? 영미계예요? 대륙법계라는. 대륙법계는 사법과 공법을 나누다 보니까 사법이 공법에 적용될 수 있느냐, 공법인 행정법이 흠결 시 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부터 법이 하나인데 뭘 당연히 적용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논의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 최근에 이런 기출문제 나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가? 사법이 공법관계에 적용되느냐, 공법령에 적용되느냐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국가에서 논의된다. 또 다른 말로 대륙법계에서 논의되기 시작한다. 영미계가 아니라. 그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잠깐 쉬고 40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